굿모닝 여러분 안녕하세요. 눈곱 달고 책 읽는 엄마 조민경입니다. 지난 이틀 동안 애들이 학교를 가지 않고 집에 있어서 제 시간을 갖는 게 너무 힘들었네요. 그래서 오늘은 또 다시 애들이 학교로 가는 날이라서 마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3부를 계속 읽겠는데요. 3부 2장 A sure way of making enemies and how to avoid it. 적을 만드는 확실한 방법과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책을 읽었습니다. 그 티오도르 루즈벨트가 처세술로 굉장히 인기가 많았잖아요. 이 사람이 한 말이 70 자기가 한 75% 정도 옳다라면은 아마 최고의 그런 기준의 성과를 달성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이나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우리가 55%만 맞다 하더라도 월가에서 매일 10억 달러 이상의 돈을 벌어들일 수 있겠죠.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에 55% 이상 옳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누구한테 너 틀렸어 라고 말할 자격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뭐 얼굴 표정이라든지 목소리 톤 그리고 행동 등을 통해서 틀렸어 라고 메시지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그 지식이라든지 그리고 판단, 자존심, 자아 존중에 타격을 준다면 당연히 상대방도 여러분한테 반격을 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바꿀 수 있기는커녕 상대방이 오히려 여러분한테 반격을 하고자 할 것입니다. 플라토의 법칙이나 뭐 이마뉴엘 칸트의 논리를 쓴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견이 틀렸다고 말을 하고 그들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 때문이죠. 내가 증명해 볼게. 내가 맞아. 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너보다 또 똑똑해 라고 말하는 거랑 같은 말이에요. 그것은 상대방한테 도전을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원하는 방향보다 반대 방향으로 상황이 치달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넌 틀렸어, 내가 맞아 라고 증명을 하고 싶다라면 상대방한테 알리지 말고 몰래 하라는 거예요. 300년 전에 갈릴레오도 말을 했어요. 우리는 아무도 못 가르친다. 자신 안에서 상대방이 스스로 찾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 뿐이다. 아주 현명한 말을 했네요. 그리고 소크라테스도 재차 반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단 한 가지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을 무조건 뭐 너 잘못했어, 네가 틀렸어 라고 말하기보다는 대화를 할 때 내가 틀릴 수도 있는데 아니면 내가 좀 종종 잘 틀려. 그렇지만 그래도 팩트를 점검해보자 라고 말을 한다라면 오히려 긍정적인 그런 마법과 같은 결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 대부분이 이성적이기만 한 사람은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편견이라든지 질투, 의심, 두려움, 그리고 부러움, 그리고 자존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누가 지적을 하면은 인정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좀 젠틀하게 그리고 우리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지적하면 그때서야 인정을 한다라는 거죠. 미국 남북 전쟁 당시에 그때 호라스 그릴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편집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링컨 대통령의 정책을 아주 철저하게 반대를 했었는데 논쟁, 조롱, 비방 등을 일삼으면서 링컨 정책에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링컨에 대해서 아주 무차별적인 인신 공격을 가했는데요. 결국에는 다른 사람의 그 총에 맞아 죽었다고 하죠. 정말 끔찍한 그런 상황이 초래됐네요. 그렇다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그런 훌륭한 어떤 조언이나 제안을 듣고 싶다면 벤자민 프랭클린의 자서전을 참고하라고 데일 카네기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그 논쟁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능력도 있지만 굉장히 외교적인 그런 정치인으로 변모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자서전에서 잘 볼 수 있다고 해요. 벤자민 프랭클린이 젊었을 때는 정말 사람들이랑 논쟁하는 걸 좋아해서 아주 거침없이 자기의 의견을 표현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방을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청교도 친구가 아주 따끔한 말을 해줬다고 합니다. 야, 벤자민, 네가 사람들을 그렇게 틀렸다고 말을 할 때 마치 상대방이 뺨을 때리듯이 네 말이 굉장히 아픔이 되고 되게 상처가 된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친구들이 너가 없을 때 더 즐겁다고 너가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벤자민 프랭클린은 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깊이 반성을 하고 아, 내가 이렇게 계속 행동을 하다 보면 친구도 하나도 남지 않겠구나. 앞으로 처세를 좀 잘해야겠다라고 반성을 하면서 많은 그런 변화를 했다고 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러한 충고를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매우 현명했고 또 본인의 그릇이 컸기 때문에 그 의견을 잘 수용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남한테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단어라든지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이후 50년 동안 정말 가장 현명하고 사람들에게 잘 대하는 훌륭한 처세술로 유명한 정치인이었고 또 모든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는 인물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고객이나 배우자에게 또는 여러분의 경쟁자나 적에게 결코 싸우려는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그들이 잘못됐다는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을 하면 오히려 상대방을 더 격앙시키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런 외교적인 발언을 사용을 해서 대화를 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좀 더 존중해주고 너 틀렸어 라는 말은 절대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조언을 데일 카네기의 조언을 한번 실생활에 적용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 뵐게요. 안녕.